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속의 숫자 5천,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승전보라고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내려치는 충격적인 경고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70년 우리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꿈의 고지, 코스피 5천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진 역사적인 날인데도 말이죠. 누군가는 인생 역전의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정작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왜 이토록 시리도록 추운 걸까요? 단언컨대 지금 이 숫자의 함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이 화려한 잔치의 설거지 비용으로 헌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잔 밑에 경제학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뻔한 뉴스를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1980년 지수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가 46년 만에 무려 5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다는 이 화려한 겉포장지를 완전히 찢어 발기고 그 안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냉정한 진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5천 돌파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한 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단 1분 만에 5천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뚫어버리는 그 광기 어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많은 이들이 환호했던 그 기폭제는 사실 허무하게도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였습니다.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을 쓰지도 관세를 때리지도 않겠다며 기존의 강경했던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뿐이거든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던 불확실성이 걷히자마자 갈 곳 잃은 거대 자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는 그 시각,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은 정말 50배 더 풍요로워지셨나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왜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월급쟁이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포모 증후군에 휩싸여 은행 적금을 깨고 코인까지 팔아서 이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비투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절정에 달했을 때가 바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법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5,000포인트라는 신기루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하나씩 걷어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은커녕 역대급 고점에 물려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어떤 무서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그 화려한 숫자의 장막을 한꺼풀 더 벗겨내 보죠.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마치 우리 상장기업 전체가 골고루 성장해서 다 같이 잘 살게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건 성장이 아니라 지독한 편식에 가깝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주도한 진짜 몸통, 그 정체는 바로 반도체라는 거대한 괴물이었거든요. 여러분, 냉정하게 지수 기여도를 따져볼까요? 삼성전자가 무려 38%, SK하이닉스가 20%입니다. 이 두 거대 기업이 전체 코스피 상승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며 끌고 왔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치 전교생 성적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전교 1등과 2등만 미친 듯이 점수를 올렸고 나머지 학생들은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AI 열풍이 우리 증시에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온 걸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파도를 타고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죠. 여기에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현대차까지 가세하며 로봇과 AI 테마가 시장의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선언에 시장은 환호했고 이게 지수를 5천 위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서늘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반도체와 로봇이 화려한 조명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의 척추 역할을 하던 전통 산업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철강, 석유화학, 조선 같은 우리 경제의 뿌리 산업들은 지금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들 전통 기업의 주가는 5천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K자형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잘 나가는 놈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만 못 나가는 놈은 땅 밑으로 꺼지는 극단적인 갈림길이죠. 결국 5천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는 이 소수의 우등생들이 만든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기가 바닥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경제 성장의 90% 이상이 오직 반도체 수출 하나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이 반도체라는 외줄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지금의 5천 고지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위태로운 불꽃놀이를 지켜보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지수가 5천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연일 도배되자 시장 저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도 처절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모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피어오른 어떤 심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조급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수십 년간 지켜온 적금 통장을 깨면서까지 이 불확실한 도박판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전국의 증권사 창구에 한번 가보세요. 평소에는 한산하던 그곳이 지금은 마치 명절날 기차역 대합실처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설렘보다는 오히려 어떤 절박함과 초조함이 서려 있어요. 나만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게 아닐까,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지독한 공포, 바로 포모 증후군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킨 겁니다. 실제로 최근 40대 가장인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평생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라 꼬박꼬박 부동산에만 매달렸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와 세금 폭탄에 질려버린 거죠. 결국 그가 선택한 건 증권 계좌 개설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글렀다. 남들 다 하는 주식이라도 안 하면 영영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에 쌈짓돈 1,000만 원을 들고 이 전쟁터에 뛰어든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숫자는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올해 들어 단 보름 만에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에서 무려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증권사 예탁금으로 흘러 들어갔죠. 현재 증시 주변을 맴도는 대기 자금인 예탁금만 무려 9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년 만에 30조 원이 넘는 돈이 은행 금고를 탈출해 주식시장으로 몰려온 거예요. 심지어 활동 계좌 수는 1억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계좌가 1억 개라는 건 갓난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1인당 평균 2개씩의 총을 들고 사선에 서 있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 밑바닥에는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자산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깔려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월급보다 자고 일어나면 몇 %씩 찍히는 주식창의 수익률이 훨씬 더 달콤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열기 속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지금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엄청난 자금들이 과연 순수하게 본인의 여윳돈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이 뜨거운 열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상승장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피눈물이 섞인 위험천만한 도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엄청난 자금들의 출처입니다.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이 광기 어린 열풍의 엔진이 사실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주가가 오를 때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비투 규모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2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9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웬만한 중견 국가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 오로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도박 같은 믿음 하나에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증시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시속 200km로 폭주하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빠르고 화려해 보이지만 앞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나타나도 그 길로 전복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박살 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인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29조 원이라는 빚의 대부분이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자동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신용거래라는 점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5에서 10%만 빠져도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실행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투매가 투매를 낳는 공포의 소용돌이가 순식간에 5천 고지를 피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지금 증권 게시판을 보면 카드론까지 끌어다 박았다, 집 보증금 빼서 삼성전자에 올인했다는 위험천만한 글들이 넘쳐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도 빚을 내서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는 이 도박이 계속 성공해 왔거든요. 계엄 사태 직후 23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단 1년 만에 파죽지세로 2배 넘게 오르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4첨선을 넘긴 지 불과 석 달 만에 5천이라는 신세계를 열어버린 이 미친 속도감이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옛말은 주식시장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5천이라는 고지는 탄탄한 바위산이 아니라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29조 원짜리 거대한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왜 우리의 실제 삶을 지탱하는 경제 지표들은 처참하기 짝이 없는 걸까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왜 나라 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GDP는 바닥을 기고 있는 걸까요? 이 극단적인 괴리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쩌면 정부와 기관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숫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볼 시간입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잔인한 성적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입니다. 주가지수는 하늘을 뚫고 5천을 넘었는데 지난 한 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1%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작년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성장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1% 성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가 멈춰 서기 직전의 혼수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1998년 외환 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초대형 재난이 닥쳤던 때를 제외하면 통계 집계 이래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우리 경제가 마땅히 해내야 할 최소한의 성장치인 잠재 성장률 1.8% 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죠.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반도체 독식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거둔 1%의 성장 중 무려 0.9%포인트가 오직 반도체 수출 하나에서 나왔어요. 이걸 아주 쉽게 뒤집어 말해볼까요? 반도체라는 기둥 하나를 빼버리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0.1%, 사실상 제로 성장이거나 처참한 마이너스로 굴러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경제 성장의 90%를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부품이 짊어지고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가관인 건 내수 경기의 핵심인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9.9%를 기록하면서 26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거든요. 전국의 아파트 공사 현장은 멈춰서고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을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만 오르니 지수만 뻥튀기 된 겁니다. 결국 지금의 코스피 5천은 우리 경제 전반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환자의 맥박과도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 경기만 좋았던 거고 나머지 수출 시장이나 내수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즉 K자형 진행이 우리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견인하며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전통적인 주력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등이 중국에 밀리고 경기 불황에 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었다며 연일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우리 서민들에게도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숫자를 부풀려 대중의 눈을 가리려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거품이 터지기 전에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펀더멘탈이 무엇인지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5천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말이죠. 사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5천 포인트조차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봐도 명확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강조했거든요. 심지어 우리 증시가 실제 가치의 절반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러면서 언급한 핵심 지표가 바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은 잘 버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리를 다시 한번 꺼내든 겁니다. 지수가 5천을 찍었으니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한참 더 남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말대로 지표상 저평가된 건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독주가 코스피라는 거대한 성벽을 바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둥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5천 고지는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아주 날카롭고도 위태로운 불기둥 위에 세워진 형국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나 공급망 차질로 이 기둥에 금이라도 간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화려한 숫자의 잔치는 한순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수 5천이라는 숫자에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바닥부터 다시 점검하는 차가운 이성입니다. 숫자는 때로 진실을 가리는 가장 화려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수가 며칠 찍었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성장의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퍼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반도체와 로봇 같은 특정 업종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전통 산업들이 고사해가는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코스피 5천은 우리 모두의 축제가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신기루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열기 속에 몸을 던지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환상에 베팅하고 있는가? 이 역사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뼈아픈 교훈이 될지는 결국 숫자가 아닌 본질을 보는 여러분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는 냉철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의 경제학이었습니다.